7번 가봅시다. 같이 읽고 어떻게 찾아갈지 전략을 세워보는 게 자기 생각이랑 같은지 한번 보자고요. 7번에. 자, 일단 뭐라고 써있냐면 지름 AB가 있대. 너무 땡큐인데? 지름을 가르쳐주고. 지름이 AB가 있고요. 거기에 삼각형을 만들었어. 원 위에 점씨. 얘들 그럼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해야 돼? 90 해야지. 지름 나왔으면 원 위에 한 점 그리면 직각삼각형 되는 건 너무 뻔하니까 중요하니까 무조건 표시해야 되겠고. 그쵸? 자, 그렇게 생겼다. 그리고 BC의 길이가 12 루트이다.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가르쳐줬네. 그리고 코사인 CAB를 나 알파라고 썼거든.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 나왔대. 여러분 근데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면 직각삼각형의 코사인 값 가르쳐주면 한 문자 정리. 한 문자 정리했는데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피타고라스. 다시 멀리 보지 마시고 이것만 볼게요. 직각삼각형이래. 근데 여기가 12 루트 1에 근데 여기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래. 그럼 우리는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야. 그래야 코사인이 3분의 1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세 변의 길이는 한 문자로 정리되어 있는 직각삼각형이네. 그럼 이거는 피타고라스 쓰라고 대기하고 있는 거지 그냥. 그죠? 그럼 x제곱 더하기 12 루트 2의 제곱은 3x를 제곱하세요. 요거니까 계산 돌려봐 빨리. 그래요. x는 6이 나오네요. 그치? 맞지? 됐어? 혹시나 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계산한 거 아니지? 아니 쓰기는 이렇게 써놨는데 얘들아 이렇게 계산한 거 아니지? 그럴 리 없잖아? 그지? 그럴 리가 없지. 안 그럴 거야. 자,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3이야. 그럼 이 길이 얼마야? 이 길이 얼마예요? 이거 피타고라스 할 수 있잖아. 2루트 2. 그럼 이거 6배 됐으니까 x가 6이겠지? 네. 당연히 이거 막 제곱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고3한테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그냥 혹시나 해서 한 거야. 모를까 봐가 아니고. 해서 x는 6이요. 자, 그럼 여기가 6이고 요만큼 지름이 18. 지름이 18. 오케이. 그랬는데 숫자 너무 이쁘네요. 그 지름을 5대 4로 내분하래. 9등분한 건데 한 문자로 정리할 필요도 없이 얼마인지 나올 것 같아. 12랑 8이야. 얘들아 근데 이거 지금 보고 있으니까 특별히 문제 밑에까지 안 가도 그냥 계속 읽혀. 그지? 그냥 읽히는 중이야. 자, 문제는 어느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찾는 거냐면 CAD의 외접원의 넓이를 찾는 거래요. 자, 그럼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봤으니 이건 100% 사인 법칙일 거고. 1번은 여기 1번이야. 여기서 저 정보를 찾아내는 게 직각삼각형 나온 거니까. 자, 그러면 사인 법칙에서 외접원의 넓이를 뽑아낼 건데요. 근데 외접원의 넓이를 뽑아내려면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데 사인 법칙은 어느 상황에 쓰는 거야? 외접원의 얘를 알려면 각과 마주보는 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지. 그치? 정해져 있는 거잖아 순서가. 그런데 우리는 요거 알파래. 근데 코사인 알파를 아는 거 이건 아는 각이라 그랬지? 그럼 누구를 알면 되는 거예요? 너가 마주보는 변에 대한 정보를 알면 마주보는 거 한 세트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 이게 한 몽타옥이니까. 그럼 이제 CD의 길이를 구하면 되네. 그럼 세 번째 나는 CD의 길이를 구해야 돼. 자, 그럼 이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로 또 문제가 바뀐 거야. 변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그리고 그 빨간색 삼각형을 째려봤더니 두 변의 길이랑 각 하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래. 뭐 써야 돼? 코사인 법칙 써야겠지. 됐지?
그럼 CD 제곱이 6제곱 10제곱 260 코사인 알파로 얘 구하고 사인 법칙으로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죠? 사인 알파분의 CD의 길이가 2얼이다 해서 여기다가 또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네. 근데 우리는 코사인 알파를 알고 있으니까 사인 알파도 구할 수 있죠. 따르고 있는 거지? 계속 순서가 뭐라고? 일단 아는 거 표시 쭈르륵 했어. 그 다음 문제에서 구하는 걸 봤더니 이걸 구하려면 얘가 있어야 돼. 얘를 구하려면 어떠한 세트 안에서 풀 수 있어. 그래서 마주보는 변과 각의 세트가 필요해. 그런데 각을 알아? 그럼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근데 이 변의 길이를 또 구하려면 어떤 상황이야? 두 변의 길이랑 각 하나를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역추적. 그래서 항상 삼각함수 활용 이 단어는 처음에 알 수 있는 정보 최대한 써놓고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가?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지? 그지? 어떤 세트를 써야 되지?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되지? 그거는 뭘로 풀지? 이렇게 역추적해 가는 거예요. 요 순서만 지키면 얘들아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서는 거의 다 돼. 근데 우리가 이게 왜 이 단원이 어렵냐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그리고 이제 정보를 막 이렇게 흐트러놔. 그리고 갑자기 크루 게임을 시작해. 이 정보는 뭐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해. 그러니까 어렵지.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공식 4개밖에 없는데 사인 법칙 2개, 코사인 법칙 2개. 그걸 언제 어느 상황에 적절히 쓰느냐만 판단만 하면 되는 거야. 자, 9번 가봅시다. 답 계산하느라 좀 막 열심히 안 해도 돼. 이따가 답지 줄 거라니까. 근데 이건 하나 잠깐 조심해야 되겠다. 코사인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인 알파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죠?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구하는 건데 얘 계산하면 제곱이니까 제곱 풀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 텐데 알파 예각이니까 무조건 플러스. 그치? 근데 사실 90도보다 커져도 사인은 무조건 플러스라는 거 알지? 각변환.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다. 자, 9번 가볼게요. 한번 읽어볼게. 어떻게 풀까 한번 자기 생각을 한번 슬쩍 해보고 4줄밖에 안 되니까. 4줄밖에 안 되니까. 자, ABCD가 있어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의 길이가 4. BC의 길이가 2루트 30. CD의 길이가 8. 그리고 이 각을 알파랑 베타라고 놓으세요. 그리고 두 각을 더한 놈의 코사인 계산했더니 이렇게 생겼다. 둘의 교점을 2라고 했는데 A2. 요 길이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네. 자, 그럼 일단 딱 와닿진 않으니까 일단 알 수 있는 것부터 가볼게요. 원이 나왔는데 원에 내접한 사각형에 이렇게 대각선 해놨으면 일단 제일 처음에 얘들아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 원주가 그지? 그러면 여기가 베타면 누구도 베타야. 여기도 베타야. 왜 굳이 얘를 했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 이렇게 아까 저쪽 구석에서도 했지만 원에다가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삼각형 2개 만들었어. 이 두 삼각형은 필연적으로 닮음이죠? 원주각 때문에. 근데 몇 대 몇 닮음인지도 알 것 같아. 대응되는 변이 4랑 8이야. 몇 대 몇 닮음이야? 1대2 닮음이야. 그치? 응. 그래서 우리는 요 두 녀석이 1대2라는 것까지는 알았어. 요거는 조금 째려보면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녀석을 어떻게 처리할 건데 이 녀석을 어떻게 처리할 거거든요. 이 녀석이 문제인 것 같아. 근데 한번 잠깐 봐봐. 내가 여기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 기본 모양 할 때 조금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은 그 삼각형을 안 넣어놔가지고 지금 요걸 얘기 안 한 건데 자 봐봐요. 안 그래 보이는데 여기가 60도 여기가 45도야.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5라고 해볼게. 이 문제 사인 법칙 쓰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이 길이를 물어봤어. 이거 사인 법칙 쓰는 거니?
아니지. 왜 아니야? 아, 그으면 돼서? 응? 그으면 돼서? 아, 보조선을 그리면 특수각으로 풀 수 있으니까. 그럼 반대로 물어보면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물어봐. 여기 몇 도여야 돼? 그럼 75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사인 법칙이야? 이건 사인 법칙으로 쓰는 거니? 아니지. 왜 아니지?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이 녀석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을 몰라. 이거 그대로 못 써. 그치? 그 말은 요렇게 못생긴 놈이 나오면 뭐 해야 돼? 나머지 숨어있는 각을 먼저 찾아야지. 이제 이렇게 단번에 활용할 수 없는 각을 찾으면 숨어있는 각을 먼저 찾는 거야. 여기 몇 도야? 45도여야 돼. 그리고 나서 맞은편이 마주보는 거 있으니까 사인 법칙인가? 당연히 아니지. 얘가 마주보는 게 너고 얘가 마주보는 게 너고 얘가 마주보는 게 넌데 이거 모르니까 사인 법칙 못 쓰고 얘네들은 이들끼리 중에 하나를 몰라야 사인 법칙 쓰는 거지. 다 가르쳐줬는데 사인 법칙을 왜 써?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말은 사인 법칙도 아니고 그딴 거 아니니까 긴 물어보면 요건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하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겠지. 그치? 다시 모르는 각이 나오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이걸 쪼갤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각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얘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찾는 거지. 쪼개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잖아. 맞지? 이거 75도 딱 보자마자 30, 40, 30, 45 쪼개야지. 이게 먼저가 아니야. 저 75가 왜 있지? 숨어있는 각이 있나? 그리고 나서 봤더니 그리고 쪼개야겠구나가 생각이 두 번째잖아. 그지? 자, 그럼 이것도 봐봐요.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각이 있어. 우리는 각을 쪼개는 걸 배운 적이 없어. 그죠? 각 쪼개는 걸 배운 적이 없잖아. 그 말은 뭐 하라는 소리야? 이거는 이 각이 어디 있는지 찾아라 이 말이지. 쟤 어디 있는지 찾아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삼각형이 저기 알파 베타라고 써놓고 요거 어디야? 여기 외곽을 우리는 저 내각의 두 내각의 합을 하고 표현하지. 됐니? 그럼 일단 각 정보 하나 알았어. 그리고 얘랑 1대2 닮음인 걸 썼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요 길이를 A라고 하면 요 녀석이 대응되는 변이지. 점에서부터 노란색까지, 점에서부터 노란색, 여기가 대응되는 변이잖아. 여기가 2A겠네. 됐지? 그러면 이제 저 오렌지를 포함하는 놈에서 뭘 쓸 수 있다? 코사인 법칙 쓸 수 있다. 왜? 두 변이 한 문자로 정리되어 있고 아는 숫자고 끼인 각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 그럼 우리는 A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겠네. 맞아? 그래서 첫 번째 A를 찾을 거야. 뭘로? 코사인 법칙으로. 찾아볼게요. 왜 그걸 쓰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모르는 각이 나오네? 전혀 생뚱맞은 각인데 쟤 뭐지? 정체가 뭐지? 어디 있는 놈이지? 그 녀석을 찾는 거야. 이상한 각이 나오면 그 녀석 혹은 숨어있는 녀석을 찾는 거라고요. 계산 별로 복잡하지 않아? 됐을까? 됐어요? 안 됐어요? 2루트 30의 제곱 120은 a제곱 2a제곱 4a 5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 2a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날리고 약분해서 계산해서 인수분해하면 a는 얼마 나와? 2 3루트 2? A 제곱이 18이니까 3루트 2 맞네. 응? 그러면 A가 3루트인 걸 알았어. A가 오렌지색이 3루트인 걸 알았어. 그러면 저 한 변의 길이를 찾아라야. 자, 그럼 저 삼각형을 째려봐야겠지. 당연히 요 삼각형을 째려봐야겠지. 근데 조금 살짝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왜냐면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 삼각형만 띄워보는 거잖아 지금. 요 삼각형만 띄워보는 건데 사인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또 아까 우리 분류했던 기준 생각해봐요.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야. 그럼 내가 사인 법칙 쓸지 코사인 법칙 쓸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사인 법칙을 쓰려면 일단 왜 저번에 반지름이 나왔나 알면 편한데 안 나왔네. 그럼 그거 제껴. 한 변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사인 법칙을 쓸 때는 언제죠? 각 대변을 알고 있을 때. 맞아?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돼. 여기를 구해야 돼. 근데 내가 사인 법칙을 쓰고 싶어. 어떻게 알아야 돼? 얘랑 얘랑 세트를 알고 얘까지 알고 있을 때 너만 구할 때 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기억나지? 각 대변. 요렇게 세트였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그 상황이 맞나 확인을 해봐요. 알파, 에? 노란색, 베타. 뭐야? 알파, 베타를 각각을 알지 못하잖아. 각을 두 개를 아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인 법칙은 아니에요. 그럼 코사인 법칙 밖에 안 남았는데 코사인 법칙으로 얘를 구하려면 두 변의 길이와 여기까지 괜찮네. 각 하나를 알아야 되잖아. 알파 알아? 베타 모르잖아. 그럼 모르나? 아니지. 그치? 빨간색 옆에 여기 요 각 정보를 알고 있지? 풀러서 써볼게요. 여기 알파 몰라. 베타 몰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말은 요 각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지. 얘가 이거고. 그죠? 그럼 두 변의 길이 아는 거네요. 여기 4, 여기 3루트 2, 여기 x. 그러면 얘도 코사인 법칙으로 푸는 문제네. 그지? x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3루트 2의 제곱 빼기 2, 4, 3루트 2. 그 다음 조심. 각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오랜만이야 각변환. 어디 잘못 썼어? 저기가 각이 아니구나. 미안. 잘못 썼네. 얘를 알고 있는 거니까 4의 제곱으로 가야지. 미안. 큰일 날 뻔했네. 3루트 2의 제곱에 요새 방학 때 여러분도 수학 많이 하지만 나도 수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힘들어. 왜? 나도 하루에 몇 시간 하는데 내가 더 많이 하네. 따지고 보니까. 쌤 오늘처럼 하면 아침에 3시간, 오후에 6시간, 그리고 내일 거 수업 준비 또 하면 나 한 10시간 하는데 수학? 내가 더 많이 하지 않아? 어? 한 과목만 10시간 하는 게 더 미치는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지? 쌤 예전에 친구들이랑 이제 가끔 친구들이랑 만나면 아니 시간이 안 맞아서 친구들이랑 잘 못 만나. 친구들이 퇴근하고 노는 시간에 나는 이제 수업 시작하는 시간이라서 그리고 주말에 애들은 쉬는데 나는 주말에 열리라는 거라. 근데 어쨌든 가끔 만나면 애들이 맨날 그랬단 말이야. 야 너는 맨날 아는 거 가리키는 건데 뭐가 그렇게 준비할 게 많다고 맨날 그러냐고. 따지고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랬지. 옛날에는 이게 여러분 그거 있잖아. 그 실력이 별로 없을 때 약간 내가 조금 하면 자신감이 막 이만큼 올라가. 알지? 실력이 처음에 내가 별로 가진 게 없으면 자신감이 없다가 조금 알잖아? 그럼 자신감이 이렇게 올라가. 내가 세상 최고인 줄 알아. 이제 그게 지나고 나서 진짜 고수들을 만나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다시 저기까지 가는 거거든. 원래 모든 게 다 그래. 모든 게 다 그래. 선생님도 30대 초반에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 쌤이 제일 잘해요. 아니야, 택도 없어. 우리나라에 나보다 잘하는 한 20만 명 있어. 그치, 20만 명은 좀 아닌 것 같다. 자, 어쨌든 그러다가 30대 초반에는 그런 줄 알았어. 왜냐면 그때는 기억력도 좋으니까 이거 언제 문제? 막 다 기억나고 그랬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난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하다가 내가 나 등차수열 좀 잘하는 것 같아. 여기야. 아직 멀었어. 알았지? 더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딱 보면 한참 겸손해져요. 그리고 나서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등차수열 막 어려운 거 풀었는데 한 오늘 2시간 열심히 딱 한 거야. 옆에 딱 봤더니 전교 1, 2등이 있어. 이 새끼 20분 만에 그거 다 푼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는 거지. 현타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가고 수능 때 여기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한테는 296일이 남아 있잖아. 그치?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다음 시간에 올 때부터 저기 앞에다 써놓게. D-. 이제 슬슬 카운트 다운 해야지. 오케이. 뭐니가 더 여기까지 왔지? 오케이. 요거 빨간색. 야, 이거 왜 조심해야 돼? 각변환. 코사인은 파이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름은 안 바뀌죠. 각변할 때 2분의 홀수 파일 때 바뀌는 거니까. 근데 이거 몇 사분면이지? 파이만큼 간 다음에 뒤로 왔어. 요거 예각 취급해서 하는 거니까 2사분면의 코사인은 마이너스야. 그래서 저거 다시 얘 들어가면 플러스 12분의 5가 되는데 다시 이거 만나가지고 마이너스 12분의 5로 계산해서 정리 뿅뿅뿅뿅 계산하셔야 되겠네. 그래서 문제가 뭐요? x. 그래서 x는 2루트 2가 나오더라. 됐나요? 얘들아 너무 막 요새 이제 한 달 공부했으니까 지칠 때도 됐고 저번 주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지칠 때도 됐고 하는데 너무 힘들면 하루 쉬시고 브리지 하루 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자체적으로 하루 좀 이렇게 충전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달리시면 돼. 안 된다고. 브리지는 쉬지 마시고. 그리고 뭐지? 여러분 이제 한 달 정도 했으니까 플래너도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꽉 찼을 거 아니야? 자기 한 달 플래너 이렇게 쭉 둘러보고 내가 한 달 동안 잘 살았나 확인 한번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저번에 기말고사 끝나고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얘들아 플래너를 쓰는 건 일기를 쓰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자기한테 엄격해야 돼. 알겠지? 일기가 아니에요. 저녁에 딱 와가지고 오늘 요거 했고 요거 했고 요거 했고 요거 못했네. 이게 무슨 플래너야? 알았지? 얘들아 이건 플래너가 안 돼요. 이거 없애야 돼. 방법은 2개가 있지. 뭐? 아니 뭔 소리야? 다음날은 다음날 할 게 있을 거 아니야. 밤에 자지 말고 하시든가 계획을 줄이시든가. 우리는 계획 펼치할 때 제일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을 계획으로 짜놔. 나의 풀 집중력으로 오늘 풀타임 뛰었을 때 할 수 있는 걸 계획으로 짜놓고 못 지켰다고 자책해. 나는 왜 계획을 3일도 못 지키냐? 당연히 못 지키지. 자책도 안 하면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계획표를 짤 때 내가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것도 진짜 중요해. 이제 그 지킬 수 없는 계획이 많다는 건 아직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뜻이야. 내가 하루에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집중력으로 얼마나 일주일을 살 수 있는지, 그걸 잘 모르니까 자꾸 X표가 생기는 거야. 알았지? X표를 없애는 게 더 좋아. 내가 5개를 했는데 그 중에 4개를 하고 하나가 X야. 이것보다 3개가 다 체크되어 있는 그게 훨씬 좋은 거라고. 그렇게 살아야 돼. 2월달은. 1월달은 이미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한번 자기 월말 결산 한번 해보시고 이게 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설마 계획표도 없이 오늘 아침에 눈 떠서 뚝딱씩 딱 한 다음에 앉아가지고 오늘은 뭐 하지? 오케이 사회 이렇게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계획표를 안 짰으면 좀 대충 짰으면 2월에는 좀 계획표 짜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2월에 은근히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설날도 껴있고, 진짜야. 설날도 껴있고, 한 달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름 자기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천천히 할까? 이런 생각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 1월달 헬스장, 2월달 헬스장이랑 똑같아. 그 루틴이랑 똑같다고. 1월 1일에, 1월 1, 2, 3일에 사람 엄청 많았다가 다음 달 등록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1월 1일에 애들 헬스장에 할인하면서 그렇게 막 12개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어차피 안 올 거 아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획표를 안 지키는 삶이 그대로 10년 뒤에 헬스장에 적용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우리도 공부를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계획표 짠 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안 짠 사람들은 자기 계획표에 수정될 사항이 없나 확인해 보시고, 자기가 성적을 좀 잘 올리고 싶다 하면 계획표를 지키는 삶을 살면 돼. 못 지키면 잠을 안 자서라도.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안 오르잖아 성적이. 얘들아 계획표만 잘 짜도 사실 성적은 한 20%는 오를걸? 그럼 당연하지.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해. 그리고 우리 1월 초에 그 얘기도 했잖아 선생님이. 하루에 2장, 3장씩 수학 공부 한 달, 2달 열심히 하면 무조건 등급이 2개, 3개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지킨 사람. 근데 그거 2장, 3장. 종류 상관없음. 수학 공부. 숙제도 상관없음. 그래요? 그럼 꾸준히 하면 무조건 돼. 근데 그 꾸준히를 아무도 못 한다니까? 아무도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 거의 다 못해요. 저 하루에 10문제 풀었어요. 아니 문제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꾸준히가 중요해. 꾸준히 매일매일 그거 계속 쌓이면 돼. 무조건 성적이 올라. 왜냐면 대부분 안 하니까. 50명 중에 49명은 안 하니까. 좀 더 가도 되겠다. 500명 중에 493명은 안 해요. 진짜야. 7명도 많이 쳐준 거야. 챌린지 열어주세요. 챌린지 열어주세요. 10번 갑시다. 왜요? 자 갑시다. 10번에 오래간만에 여러분 좋아하는 기니디 문제네요. 읽어볼게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고요. A, B, O, B, C, 4. 그리고 요 각이네요. A, B, C. 요 각에 대한 정보가 있어. 코사인 2베타라고 쓸게요. 여기 전체니까. 나 그냥 이름을 내가 붙였어. 어차피 베타라고 쓰면 반쪽해야 돼서 2분의 쓰는 건 좀 별론 것 같아가지고 여기 그냥 베타라고 쓸게요. 얘가 8분의 1이야. 기억은 그냥 주는 문제네. 그러면 그치? A씨의 길이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길이잖아요. 길이를 구하세요.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또 머릿속에 떠올려야지. 사인 법칙 쓸까? 코사인 법칙 쓸까?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뭐지? 두 변과 끼인 각 완벽하네.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요. 그지? 그래서 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2, 5, 4 코사인 2베타 뾰로롱 계산하면 36이니까 6 맞네. 그지? 암산한 거 아니야. 알고 들어온 거야. 자, 갑시다. 됐죠? 저기까지 된 거 같네요. 자, 그러면 사실 얘들아 이거 외접원의 반지름 안 물어봤지만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이 각에 대한 정보가 있죠. 오렌지 길이를 알고 있으면 사실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어. 물어보면 아싸 하고 풀면 되고 아니면 나중에 구하면 되고. 자, 다음 거 가볼게요. 2a의 길이랑 어디를 물어보는 건가? 2a가 여기였나? 그리고 2c 여기 길이가 같냐? 라고 물어본 거야. 변의 길이가 같냐? 라고 물어봤는데 얘들아 우리가 변의 길이가 같다를 증명하는 방법은 두 변 이거랑 이거잖아. 이거랑 이걸 보시면 하나의 삼각형이 보이잖아. 파랑 오렌지. 그럼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가 같은 걸 보여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밑각의 크기가 같아가지고 밑각 오랜만이라 쓴다. 이등변 삼각형을 보여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길이를 직접 구해가지고 구해봤더니 둘이 같던데 하는 방법이 있겠지. 근데 이제 길이를 구하는 작업은 험난할 걸로 예상이 되지.
왜냐면 길이를 구하려면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각 정보가 필요한데 우리가 아는 정보는 요거 하나밖에 없음. 얘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는 말은 두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럼 두 각의 크기를 같은지를 확인을 해야 돼. 하나씩 찾아가 보면 되죠. 파란색 길이가 같으려면 요 각이랑 요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이 각은 베타네요. 원주각 보여요? 요 호에 대한 요 각이 원주각이니까 이 녀석도 원주각으로 베타겠지. 보이니? 누구 호에 대해서? 여기 뭐야 이름이? C. 다시 보이나요? 이 C에 대한 원주각이 얘가 베타래. 그러면 저쪽에 그려도 베타겠지. 됐지? 그런데 내가 아까 여기도 베타라고 썼지 않니? 문제에서 베타래. 그러면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 얘인데 얘가 베타야. 그러면 이쪽도 있네요. 그지? 그래서 여기도 베타가 된다. 그래서 요 녀석이 확인이 됐네. 뭘로? 원주각의 크기가 같은 것으로 확인이 됐네. 그지?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저렇게 선분 많이 그려놓으면 원주각이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됐죠? 여기까지요.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사실은 이 딕은 물어보려고 이렇게 빌드업을 해온 거지. 딕은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이 D의 길이를 찾으세요. 여기 길이가 얼마냐? 8분의 31이 맞아? 라고 물어본 거네. 네. 그럼 또 아까 했던 그 얘기네. 아니 도형이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선분 하나의 길이를 구하래. 갑자기 생뚱맞은 선분 하나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뭐 해야 돼? 뭔가 보조선을 그려가지고 찾던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못 써먹는 것 중에 하나를 찾아라 그랬잖아. 그렇잖아. 이 생뚱맞은 선분에 대해서 길이 구하래. 근데 얘들아 지금 보조선 그리기에는 사실 선이 이미 차고 넘치지. 엄청 많아요. 이 빨간색의 길이를 찾으려면 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데 내가 못 찾고 있는 게 뭐가 없나? 를 찾아봐야 돼. 근데 우리 기니디 문제 치명적인 단점이자 아주 좋은 정보가 있잖아. 뭐야? 여기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걸 이용해 먹으세요. 이거겠지? 우리가 니은에서 뭘 써먹었지? 원주각의 크기가 같아서 이거 밑에 크기가 이렇게 같다는 걸 써먹었단 말이지. 근데 봐봐. 우리 이 알파에 대한 정보는 지금 기억과 니은을 푸는 동안에 하나도 안 써먹었지. 그러면 디귿을 쓸 때 알파를 써야 되지 않겠니? 당연한 얘기잖아. 아무 의미 없이 저렇게 놨겠니? 이유가 있겠지. 여기가 보이시나요? 요 각의 크기, 요 각의 크기. 요거 요 삼각형의 외곽이지? 그치?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그치? 바로 위에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그 말은 ED의 길이는 여기가 D지? 뭐냐? ED의 길이는 EA랑 길이 똑같고 EC랑도 길이 똑같은 거네. 그러면 EA의 길이를 구하면 ED의 길이를 구하는 거네. 같은 거니까. 그럼 EA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는 소리인데요. 결론은? 자, 그럼 또다시 왔네.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럼 이제 사인 법칙을 쓸지 코사인 법칙을 쓸지 해야 돼. 자, 이제 우리한테 선택권이 생겼어. 왜냐면 오렌지 길이 얼마라 그랬지? 오렌지의 길이 얼마라 그랬지? 아까 6. 파란색의 길이는 구하진 않았지? 그러면 x라고 두면 저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랑 한 변이 있는데 한 문자로 정리가 돼 있네? 그러면 내가 요 각 정보 알면 코사인 법칙 쓸 수 있는 거네?
근데 이 각정보 알아요? 알지? 얘 알잖아. 이 녀석이랑 마주보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각정보 아는 거지. 얘네 둘이 더하면 몇 도니까? 180도. 자,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는 이런 방법이 있겠네요. 여기 오렌지 6, 파란색 X, 저 각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2베타. 그지? 그러면 두 변의 길이랑 각 하나 알고 있으니 x 길이 찾으면 돼. 우리 x 길이 찾는 거야. 2a, 2d가 2a고 2a를 x라고 놨으니까. 맞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겠네. 맞죠? 6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x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베타인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베타는 2베타를 알고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지. 그치? 자, 두 번째. 아까 내가 기억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 각정보가 있어? 마주보는 놈이 있어?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네?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면 이 오렌지 파란색에서 사인 법칙으로도 구할 수 있나요? 혹시? 응?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는 없나? 그러면?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아까 뭐라고 했냐면 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코사인 법칙이랑 사인 법칙이 있는데 사인 법칙을 쓸 때가 언제다 라고 두 개 나눴었잖아.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도 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고 또 뭐 언제 사인 법칙으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 각 그리고 대변을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다 했는데 요 케이스에 들어가냐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구할 수 있느냐.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을 가지고는 얘를 알고 얘를 아는 걸로는 얘는 알아낼 수 있는데 이거 사실 아는 거였지? 그러니까 얘는 탈락. 그럼 사인 법칙에서 요 관계로 풀 수 있는 건 있나요? 각 2는 알지? 마주보는 변 알지? 그러면 각 하나 알아야 되는데 우리 베타에 대한 정보가 있어? 각 베타에 대한 정보가 따로 뜯어진 거 없네? 그럼 이건 없는 거네. 그치? 자, 봐봐. 우리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풀리는 세팅으로 나와. 이게 저거 알고 있다고 해도 실제 문제 풀 때는 얘랑 상관이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로 답을 나오는 건 거의 이렇게 세팅이 돼서 나온다고. 아, 이렇게 되니까 계산할 수 있겠구나. 이해되지? 처음에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으나 안 구해놓은 이유는 우리 문제풀이 오는데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라고 해가지고 막 다 구해놓는 건 뭐다? 클로에서 그냥 단서만 탁 터놓는 거에 지나지 않아. 필요한 것들만 쏙쏙쏙쏙 빼가지고 잘 가지고 가면 되는 거야. 됐죠? 11번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나는 안 무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무리겠지? 그래요. 그럼 답지 갖고 하자. 오늘 9문제 나갔으니까 금요일 시험은 8문제 낼게요. 오늘 진도나가 문제였어요. 응? 답지가 하나 모자라나? 응? 일단 뒤로 넘겨보죠. 답지가 하나 모자라나? 저쪽에 하나 남겠다. 자, 오늘 통과한 사람, 오늘 시험 본 거 통과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내가 틀린 문제 적어놨으니까 하나 남으면 주시고 토요일, 일요일 집에 가기 전까지